자, 다음은 돈이 보이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시장 특징부터 볼까요? 예, 환율이 시장을 울리고 웃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는 환율이 아주 배드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외국인의 그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요. 간판 기업들이나 모두 그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 최근 이제 상반기보다는 좀 다르다는 이 전략은 좀 갖고 있는 건 그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환율이 특히 그 미국의 그 2년 국채 금리에 따라 좀 그 약간 움직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환율에 의한 매매 전략은 조금은 그 수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환율이 포인트였다. 네. 근데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일단 그 제가 볼 때는 그 1,350원대를 저도 이제 그 어느 정도 거기서 머물거릴 줄 알았는데 어쨌든 2년물 국채하고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좀 그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뭐 그 여지는 좀 있다 하더라도 최근 그 외국인의 평균 매매 그 흐름을 갖다 이렇게 보면 환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었거든요. 과거 같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만약 환율이 급속히 상승만 하지 않는다면은 어제 같이 그 외국인의 거래소 매도나 이런 부분은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시장은 도리어 조금 또 섹터별로 안정될 가능성 이쪽에 좀 포인트를 두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특징 섹터도 전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간판 대응도 다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동반 하락이라는 게 어제 키워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또는 포스코홀딩스 모두 그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제 섹터별로 좀 볼 때 중소형 섹터에서 좀 눈에 띄는 이런 그 섹터들을 볼 때는 일단 역시 이제 그 폐배터리의 그 성일 하이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주가의 흐름은 그래도 견조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어제 오랜만에 그 5G 그 주가의 탄력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6G에 가는 그 길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RHIPS든가 이런 부분의 그 반등이 좀 눈에 보였고요. 그 외에 이제 기지국이나 강모들 관련주의 그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PCB 관련주의 대덕전자, 코리아서킷가 좀 견디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XR이 어저께 좀 떴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최근 그 XR 관련주가 애플에서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선익 시스템이 어떻게 주가 탄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종목 섹터별에서도 좀 차별화가 좀 있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과거에 보편적으로 그 반등했던 종목군들 모두 동반 하락이 있었고 또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인플레이션 정정 관련주에서 이런 원자재 관련주의 그 하락도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제 특징 섹터까지 봤다면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는 뭘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최근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와 좀 다른 그 이런 그 종목군들에 우리가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냐 볼 때 그런 뉴스를 좀 뽑아왔는데 일단 녹색 괴물 그 FC 그 BGA가 뭐길래 하는 그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옆에 그 이런 그 반도체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FC BGA가 뭐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PCB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PC에서 CPU와 연결하던 전기적인 역할을 갖다가 그 원활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갖다가 연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외부 충격에서도 보유하는 게 이제 PCB인데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된 게 바로 FC BGA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FC BGA는 뭐냐면 상징적으로 고밀도 고성능 이런 쪽이 그 부각이 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GPU라든가 CPU 쪽에 전기적 전달을 해주는 바로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 이렇게 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10여 개 기업들, 근데 이제 이것을 만드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 10여 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설비 투자가 상당히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 좀 크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비젠이라든가 국내적으로 이제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데 한국에서도 이제 한 3배 정도 매출을 그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3조 정도 되는 부분인데 최근 공장이 FC BGA 쪽은 좀 풀가동 쪽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출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경기와 관계없이 이러한 그 매출 그 설비 투자 부분이 계속되는 것은 매출이 잘 될 수 있다는 하나의 그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볼게요.
삼성전기 역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다음 그 대덕전자가 FC BGA 그 부분하고 이제 그 바로 그 MLB 쪽 네트워크 쪽 이 부분을 생산하고 거기에 이제 그 코리아 서킷도 BGA뿐만 아니라 그 패키지 부분을 그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덕산 하이메탈도 초소형 그 솔더벌 부분에 이제 매출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제 이제 그 주가에서 좀 이제 견조했던 종목을 좀 본다면 일단 대덕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덕전자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모바일 쪽의 그 통신기기 등 그 PCB 쪽에 그 상당히 주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기업도 이제 5G라든가 6G 또는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이런 부분의 그 첨단 기기 제품을 그 연결하는 PCB 쪽에 중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덕전자를 봤을 때 가장 그 느꼈던 부분은 일단 7월 달에도 FCPGA 부분에 이제 풀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이런 또 배경 중에 여기서 더 하나 플러스 알파가 2023년도에 이제 1분기에 그 3차 투자분이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가동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의 기대가 높아지는데 FCPGA의 그 어떤 그 매출 구성도를 볼 때 2022년대 한 2,700억 정도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바로 23년도에는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그 고사양 기판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그 수요가 계속 창출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 부분도 계속 그 증가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FCPGA는 그 서버용과 PC용인데 그 서버용 쪽이 바로 그 부분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쪽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3분기에 과연 이제 실적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한 15%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바로 매출과 실적과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차트 흐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차트 흐름상 보면은 과거 이제 34,000원대부터 이제 그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평이 꼬아진다 그러잖아요. 이평이 이렇게 모아졌을 때 일단 단기 급매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 최근 이틀 동안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매수가는 한 29,700원대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2,000원대, 손절 라인은 26,9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사고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고 그렇죠. 이 회사가 좋지만 앞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시황을 이기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도 급락하고 중국과 미국의 충돌 때문에 반도체 그렇죠. 업황에 예, 대한 예. 걱정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아침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 주식 괜찮겠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GPU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 GPU 그 AI 쪽을 이제 수출을 갖다가 증진시켰던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그 PCB 판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이제 그 핸드폰,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이 그 늘어나면서 이런 패키지 기판에 대한 그 수요는 좀 계속 그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의 급락을 이끌었던 이슈와는 뭐 전혀 다른 사업 부분이다. 예, 뭐 예. 일단 그 반도체 부분하고는 그 약간 그 별개 그 패키지 기판 휴대폰 쪽에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우리가 그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예, 일단 그 최근 그 XR이라는 부분이 이제 좀 현재 좀 부각되는데 제가 어제 LG로텍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은 애플카 그 전에 이제 XR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마그나랑 그 카테고리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제 그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바로 그 XR 부분이 이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확장 현실이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동안에 그 메타버스를 연결해서 이것이 그 상업화될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주목이 된 게 애플하고 메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는데 10월 달에 메타에서 바로 이제 메타 퀘스트 프로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메타 HMD라 그러는데 가까이서 보면 눈이 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력이 상당히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출시가 되고 11월 달에도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애플이 리얼리티 1의 그 이제 상표 출원을 했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메타버스의 기기를 그 생산하기 위한 상표 출원의 전초전이 나왔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
이 메타버스의 이런 엑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이엔드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올레도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부분을 상당히 한층 더 레벨업 시켰다는 부분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픽셀의 증착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았다는 부분이고 선명해졌다는 거죠. 눈이 안 아파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제 XR 관련주의 흐름이 좀 좋았던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걸 보면 뭐니 해도 이제 LG 이노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어제 조금 움직였습니다. 삼성전기는 원체 이제 MLB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 탄력은 좋진 않았지만 어제 봤을 때 선익 시스템이 어저께 증착 장비 기술 부분에서 올레도스 부분이 부각되면서 급탄력을 좀 받았던 부분이고요. 또 AP 홀딩스도 이제 올레도스라는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스 첨단 소재도 소재 관련 올레도스 부분이 좀 부각된 이런 부분인데 일단 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지금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에서 타이밍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한다면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바로 소재 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FPCB 쪽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합성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 기업은 디스플레이 OLED 쪽에 50% 이상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 XR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안 좋았지만 3분기에 상대 기업의 재고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또다시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올레더스, 그러니까 해상도의 화질을 갖다가 아주 높인 차세대 기술인데 이것을 적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재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볼 때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 우선적으로 타이밍을 좀 볼게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어제 같은 경우 차트 흐름상 주가가 견뎠다는 겁니다. 중소형주들이 등반 하락이었거든요. 그런데 견디고 또 거래량이 좀 늘어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밴드는 좀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36,500원대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 38,000원, 손절 라인 31,200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내려서 아마 네. 많이들 힘드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바닥권을 좀 지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오른쪽 우로 턴하는 모습인지 네, 어제 거래량이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가 좀 늘었습니다. 네, 지켜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네요. 예. 지금 이제 조금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금씩 뭐라 그럴까 전체적으로 풀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외국인 관광객 부분인데 관광객이 이제 한국 관광공사에서 그림을 보시면 나타난 게 7월 달에 외국인 관광객이 좀 늘었다. 근데 이제 작년보다 3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관련 업종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지 않나 보는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동 가보세요. 옛날에 중국 요코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거의 지금 현재 이렇게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문을 보시면 이제 서서히 개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동이 이제 해외 여행객의 대표 장소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과거보다는 좀 바꿔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핵심이 이겁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오냐 볼 때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요코들이 제일 많았던 부분인데 1차적으로 보면은 미국 쪽이 많이 들어오고요. 싱가포르가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여행 안정권역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일본 관광객입니다. 바로 일본 관광객이 현재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신정부에서 일본과의 어떤 트러블 부분이 많이 이제 축소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어떤 비자 제한 이런 부분이 축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관련 종목들은 다 아십니다.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또 아란티라든가 골프장 또 이월드가 테마파크 쪽이죠. 또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도심형 복합 리조트의 제주 드림타워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호텔 신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카지노 관련주에 지킬하고 일단 강원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을 본다면 제가 아까 일본 쪽에 이제 관심을 좀 뒀던 부분인데 지킬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일본인 관광객이 들어온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2분기까지는 실적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관련 업종들은 좋지 않았던 부분인데 3분기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가 마지막 손실이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 일본의 VIP 기여도가 6월 달부터 서서히 들었는데 7월 달에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그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VIP 고객에 의한 매출 기대감이 있겠고요. 자, 차트를 볼게요. 일단 그 최근 견조했습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그 탄력을 받고 현재 그 흐름들이 그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서서히 재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오늘 여행 관련주라든가 이런 코로나19 그 거리두기 제한 부분에서 여행객 부분이 그 어떤 두각이 된다면 이런 GKL 관련주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자 요즘 카지노 주식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많이 나오네요. 자, 매니저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까? 예, 오늘은 없고요. 없고요. 월요일 날 이제 그 오후 5시에 특히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중심 쪽으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